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강한내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브레인 포그입니다. 혹시 이 브레인 포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 자체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증상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브레인 포그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사실 한 1, 2년 전에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독감이나 감기를 걸리신 이후에 이 브레인 포그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증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브레인 포그는요, 브레인 그리고 포그, 안개, 뇌와 안개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머리가 맑지 않고 뭔가 멍하면서 무거운 듯한 느낌. 근데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편두통 아니면 뭐 긴장성 두통, 막 욱신거리는 통증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기분 나쁘게 묘하게 맑지는 않은 느낌, 그리고 이런 개운하지 않고 안개에 쌓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일상생활, 학업, 업무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 이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ADHD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DHD는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집중력 저하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좀 동반이 된다면 이 브레인 포그는 머리가 맑지 않음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따라오는 이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브레인 포그를 겪고 계신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요? 글자를 보거나 아니면 말을 들을 때 이게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밖으로 나가거나 한 귀로 들어와서 반대쪽 귀로 나가는 것 같다, 머리에 머물지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안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뭔가를 보고 있어도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 같다, 내가 보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내 머리에 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뭔가 스스로 이 바보가 된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죠. 그럼 과연 나도 브레인 포그는 아닌가? 브레인 포그 자가 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깜빡하거나 대화의 흐름을 놓친다. 같은 글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잠을 충분한 시간을 잤음에도 피곤하다. 머리가 개운하지 못하거나 두통이 있다. 당연한 사실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컨디션을 탓하며 자꾸 미루게 된다. 목, 어깨의 근육이 뭉치고 뻐근한 느낌이 든다. 방금 말씀드린 7개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브레인 포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간혹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니 이거 우리 생활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다 해당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느끼는 것과 내가 나의 뇌, 나의 머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나 이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내가 머리가 항상 무겁고 일상생활에까지 방해가 된다면 브레인 포그를 의심하고 치료나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뭐 코로나 후유증 혹은 독감 후유증 이후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나 말을 잘 못하게 됐어, 나 이제 영계국어야 라고 하는 게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환자들의 후유증 중 정신관련 증상 중에 이 브레인 포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브레인 포그 환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고 실제로 우울증 초기 증상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ADHD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울증 환자로 생각해서 항우울제를 드시거나 ADHD 약, 각성제를 드셨을 때에도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 포그 유사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브레인 포그 환자들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 뇌의 염증 수준이 높아져 있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뇌의 염증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해질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ADHD,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인 컨디션이 저하되면서 브레인 포그와 같이 머리가 무겁거나 개운하지 못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브레인 포그와 관련된 문제가 많아지면서 브레인 포그를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
식단이 중요하다 하면서 지중해 식단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거창하게 어떤 지중해 식단, 뭐 아니면 염분을 낮추는 식단, 기름지지 않은 식단 이렇게 하는 걸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식단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식 같은 경우도요, 내가 뭐 어떤 튀김류나 아니면 과도하게 기름지거나 아주 맵거나 짠 것들만 제외하면 뭐 나물 반찬도 좋고 한식 반찬들을 이용해서도 지중해 식단과 비슷한 식단을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담백하고 기름지지 않게 드시는 것,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브레인 포그를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브레인 포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가벼운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한 사람의 경우 뇌의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 포그를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강한내의 시그니처 이 혈자리 지압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옆머리에 있는 태양혈, 뒷머리에 있는 풍지혈, 그리고 머리 정수리에 있는 백회혈, 이런 머리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을 지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머리 주변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귀, 이침의 혈자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귀의 윗부분에 보시면 신문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신문은 신자가 정신신, 문은 문자, 즉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별칭이 있는 혈자리인데 이 부위는 정신과 관련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에 위치한 신문 혈자리도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뇌신경 염증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이자 차, 바로 오미자가 되겠고요. 헤이즐넛도 뇌의 염증 수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브레인 포그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미자와 헤이즐넛을 활용한 차나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귀나 진피, 우리가 많이 쓰는 한약재이기도 하지만 차나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실 브레인 포그가 어떻게 보면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뭐 약을 드시거나 병원 치료를 통해서도 호전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브레인 포그와 비슷한 증상, 머리가 항상 안개가 껴있는 것 같고 맑지 않다, 개운하지 않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꼭 고려해 보실 만하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브레인 포그, 한의원 치료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알려드렸던 혈자리 지압이나 음식, 차들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